이번 시간은 육성제도론 제7장 청소년 육성 재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청소년 육성 재원입니다. 제7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청소년 육성 재원의 중요성, 두 번째, 청소년 육성 재원의 유형과 특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청소년 정책이 수단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물리적, 인간적 재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정 자원은 청소년 육성 정책의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을 통해서 청소년 육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학습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의 목표는 먼저 청소년 육성 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과 청소년 육성 재원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재원, 예산, 그리고 재정적 내용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 재원의 중요성입니다. 청소년 육성 재원의 중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 재원의 필요와 다원화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에 대한 투자와 재원의 미미한 이유와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학습하는 장입니다. 청소년 육성 재원의 필요와 다원화입니다. 청소년 육성에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는 청소년 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예산 규모나 민간의 투자 규모는 당연히 정대되어야 하는데 그 중요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필요성을 인식해야 그 필요성에 따른 우선순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내용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책적 내용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사회적 관심과 또한 정부 예산의 규모에 따른 내용들도 함께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육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학습하는 겁니다. 첫째,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는 사회적 구성원인 청소년을 간과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과 생활은 미래의 사회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재정적 확대가 비록 부를 창조하지 않더라도 미래 사회에 대한 간접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유권자의 표로 선출되는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투표를 행사하는 투표의 연령에 따른 정책들을 우선시하고 정책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실제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에 따른 예산 정책이 워낙 많이
편성되고 있고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될 구성원이고 미래 사회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간접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이제 청소년의 투표권 연령이 내려가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그러한 유권자에 대한 열의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육성 정책과 사비, 진인, 서비스적 성격 변화에 따른 재원의 다양화가 요구된다라는 것인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문제 청소년이나 어려운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소극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재원의 대부분이 정부에 여전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중반 이후부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으로 정책이나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청소년 육성 사업의 서비스 형태가 점차 사적 재화의 형태로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청소년 사업은 공공재와 사적 재화 성격을 모두 지닌 성격이기 때문에 자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청소년들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그러한 선별을 해서 선별적인 내용 대상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는 내용들처럼 처음에 1990년 초만 하더라도 문제 청소년이나 어려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정책과 사업의 초점이 지금은 좀 더 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에 공감도가 있고 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이 좀 더 공공재적인 내용을 포함한 더 폭넓은 예산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라는 거고요.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래 사회를 위한 간접적인 투자의 개념으로도 청소년 육성 재원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앞날에 대한 무궁무진한 여러가지 비전과 미래를 건설함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내용으로 문제 청소년이나 어려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벗어난 다변화된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육성 재원의 필요와 다원화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육성에 대한 투자와 재원의 미비한 이유와 그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대한 투자와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미한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에 주로 경제 발전과 청소년 관련 사회적 관심이 대부분 교육에만 집중되었다는 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짧은 시간 내에 경제 발전을 이루는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좋은 점인 내용도 있으나
또한 어두운 면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내용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만 집중된 내용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이나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등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적 재정이나 민간의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검토나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위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이제 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따른 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내용이나 보다 더 그러한 예산 관련된 내용들이 재원 확보 방안들도 필요한데 선언적 내용들만 있다 보니까 실제 그러한 내용들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 형태의 청소년 정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 동시에 계획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까지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고 그냥 당위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했던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셋째,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사회적 필요 욕구의 수정과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방법 모색을 위한 정부나 민간의 노력이 거의 없다라는 점은 실은 연구가의 노력과 또 연구가의 관심도 필요하겠으나 정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미래의 사회를 준비하고 또한 그런 내용들 가운데 청소년 관련된 내용들의 연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이 끝나면 그냥 마무리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평가나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슈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1년이나 2년 단년도 중심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내용들도 지속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들의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이나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법령 제정과 지속적인 개정, 관련 정부 부처의 확대 등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충족 요건과 효과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인데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사실 이렇게 청소년 육성 사업이 필요하지만 투자와 재원이 미비하다라는 점이 기본 계획이나 그런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들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서 법령안에 넣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조사해서 관련 사업의 효과성 검토를 추진하면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올해 연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효과는 뭐고 부족한 점이 뭔지 그러한 내용들을 원인에 따른 분석이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육성 본연의 기능과 경제적
논리와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청소년 육성 관련 사회적 요구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의 스스로의 내용들의 본질을 타고난 기질들을 잘 발휘해서 미래 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고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적 가치로서 그러한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다라는 점인데요. 그런 청소년들의 본연의 기능과 또 경제 논리라고 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성이라는 내용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청소년이기 때문에 언어의 적성이든 또한 아니면 21세기의 전략적 사업의 계통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민하고 학습하고 또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경제 논리로 인해서 지속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고 사회적 요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필요한 재원의 효과적 방안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기관이나 각종 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 청소년 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는 모델 정립의 기초로 향후 필요한 재원에 대한 예측을 위한 세부적 분석 기술이 요구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육성 분야 발전의 미끄럼이라 할 수 있는 재원의 정제가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 자료 수집과 응용 방법의 연구 개발이 있으면 좋겠다. 실제 예측 가능한 재원의 숫자와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내용들 가운데에서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면 실제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얼마인지 또 어떤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으로 이야기한 것은 기본 계획이나 계획에 의해서 법령이나 그러한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청소년 육성의 본질적 기능과 경제 논리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사회적 요구의 체계적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향후 필요한 재원에 대한 예측을 위한 세부적 분석 기술이 요구되고 그러한 재원 정대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 자료를 수집과 응용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청소년 육성 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청소년 육성 재원의 필요와 다우나 그리고 청소년 육성에 대한 투자와 재원이 필요하나 미비한 이유와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학습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